안녕하세요. 치신보TV 앵커 문지연 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갈수록 개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서 요즘 치과하기 참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회원 여러분께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특히 치신보TV 개국 즈음에 정기춘 원장님을 모시고 경영 팁 대담을 나누게 된 점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치과계 경영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정기춘 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오늘 8월 20일 지금 저희들이 촬영인데 코로나 다시 재확산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치과를 또 점검하시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도 요즘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경영 대담에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원 환경의 변화와 대책을 중심으로 정기춘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의 치과 개원 환경을 정의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개원 환경은 제가 지금 이제 개원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전에 저희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개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제 개원 환경이라는 게 어느 시기에 개원해도 녹록치 않은 환경이죠. 근데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개원 환경은 이제 터프한 개원 환경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 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개원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원장님들은 가장 터프한 개원 환경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또 예를 든다면 원장님 혹시 이 화면에 보이는 시대로 워킹푸어 치과 의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하우스푸어는 들어봤는데 워킹푸어 네, 들었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우스푸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집 자체의 모든 어떤 그 빚을 투자해 가지고 아무래도 집 장만을 겨우게 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상환이 어려운 상태까지 오는 걸 하우스푸어라고 하는데 워킹푸어 치과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제 저희보다 조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시기를 거쳐간 일본에서 이제 개원을 했지만 좀 쉽게 말해서 근무의사, 저희 이제 페이닥터라고 부르죠. 네. 이제 근무의사의 급여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 즉 본인이 근무의사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 정도도 수입이 안 되는 치과 의사들을 이제 워킹푸어 치과 의사. 그럼 이제 이게 지금 개원하는 우리 후배님들이나 개원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도 이 개원 환경에 너무 휩쓸린 나머지 뭔가 이제 경비를 충당하고 나서 개원 자체를 계속 영위하기 힘들 정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한번 이 화면도 보십시오. 네.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제가 지금 있는 편의점 개수를 다 저기 화면에 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도 지금 편의점 개수가 엄청나죠.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과도요. 이제 편의점만큼 초경쟁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말하면 이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대충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5분 거리 내에 거의 한 두세 개를 목격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10분 정도 거리면은 거의 한 5개 이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치과도 조금 지역별로 이제 조금 다르겠지만은 거의 도심지에서는 5분, 10분 거리에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두세 네 개에서 서너 개까지 이제 분포하기도 하니까 치과는 이제 환자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경쟁 자체가 거의 이제 포화 상태.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치과에서는 환자를 어느 정도 유치를 해야 될지 대략적인 답이 나오는 시대에서 이제 환자가 떠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만 하면은 이제 무조건 빠른 안정과 수익을 가져다 주는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좀 터프한 개원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도 치과를 경영하면서 환자가 많다라고 느낀 적이 거의 없는데요. 네네. 과히 환자 수 감소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시대의 의미와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 그 개원 환경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한번 화면 보시죠. 네. 저 화면에 이제 제가 쓴 것처럼 이제 뭐 최근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도 많이 개원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세 가지로 조금 압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기 하락 부분은 지금 이제 피할 수 없는 외부 환경입니다. 저성장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든 이제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 힘든 시대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치과계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이제 뜨거운 핫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수가가 굉장히 낮아진 시기, 이제 네. 파괴 정도의 어떤 수가를 가져오는 시기. 근데 그 두 곳과 이제 맞물려서 제가 아까 편의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전에는 가족들이 어느 정도 치과를 선택을 한다면 이제 쭉 이렇게 다니던 시기에서 지금 이제 이 치과도 다니고 저 치과도 다닐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높아지는 시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환자 충성도라는 아마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환자가 어느 한 치과를 웬만하면은 정해놓고 떠나지 않는 정도의 어떤 충성도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충성도가 낮아지는 시기죠. 네. 저게 이제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제 환자 자체를 계속 묶어둘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시대의 개원 환경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환자 수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과 제도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보통 이제 그 환자 수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 이제 치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가 대략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진료 구성과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 가지 어떤 진료 범위가 있겠죠. 물론 이제 소아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에 한정돼 있고 교정은 교정에 한정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치과 진료라고 하는 거는 뭐 보존 치료 영역부터 보철 치료, 그다음에 임플란트, 뭐 치주 이렇게 이제 진료 구성과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범위가 이제 한정돼 있지 않고 다양할수록 이제 당연히 진료 구성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환자를 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시간 내에 언급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원장님께서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운영 비용, 네. 치과 사이즈에 따른 어떤 채선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원에서 가장 이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바로 직원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노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아주 이제 큰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원장님과 이야기할 부분 이게 네. 바로 밑에 있는 환자 수와 진료 수가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정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치료 수가와 또 저수가를 극복하는 치과 경영 팁은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먼저 환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네. 환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치과의 경영에 맞춰서 환자 수가 조절이 되지만 조금 이제 큰 개념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 인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많이 관계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알고 계시는데 저도 이거 조사해 보면서 알겠는데 1명 미만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결혼한 두 부부가 애를 1명 안 낳을 수도 있다는 의미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치과에서 2대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은 오십과 치주 질환인데 네. 만약에 환자가 줄어들다, 즉 출산이 줄어든다면 저희가 치료할 게 적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엄청나게 치과의 환자 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소아치과 동기나 후배들도 있는데 야, 이거 앞으로 가다가는 소아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네. 소아치과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출산율과 상관없이 뭔가 또 돌파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수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대신 방문 비율이 높아지면 치과 수입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옛날 저희 부모님처럼 자식을 많이 낳았던 시절에는 물론 이제 다 자식은 소중하고 귀중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의 생각에도 이제 좀 대충 키운 자식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공주고 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식에 대한 어떤
집중력,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치과에 오게 되게 되면 저희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덴탈 IQ라는 부분에서 좀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덴탈 IQ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저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치과 치료에서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덴탈 IQ는 점점 지금 높아지는 시기로 가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부모님들의 덴탈 IQ가 높아지면 아이들이 치과 방문하는 수진율은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실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대신에 수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소아치과의 어떤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거를 치과에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환자 수가 줄어들고 이제 치과의 방문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수진율을 어떻게 올리고 환자의 덴탈 IQ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환자 수를 커버할 수 있는 또 대책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다면 가격이 병원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수가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치과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데 사실 제가 이제 외부 강의, 뭐 취업 강의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많이 질문받는 게 낮아지는 수가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한 방의 솔루션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네. 하지만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어떤 외부 환경 변화나 수진율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런 해결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적정한 어떤 치과 수가란 어떻게 책정을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여기를 한번 화면을 보시죠. 치과 수입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환자 수와 치료 단가와 네오네스. 그럼 여기 보시면은 환자 수가 많을수록 치료 단가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진율에 해당되는 네오네스가 높을수록 당연히 치과 수입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요. 환자 수나 치료 단가는 여간에서는 올리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치료 단가는 한번 낮게 책정이 되게 되면 쉽게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환자 수도 이제 치과의 어떤 평판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치과가 신규 치과라거나 아니면은 좀 평판이 아직 정립이 안 되는 치과들은 빠른 환자 수의 증가를 가져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오네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가면서 장기적으로 환자 수, 그 다음에 치료 단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환자 수와 어떤 저수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카테고리 중에 현재 개원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전략 파트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하신 듯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치과계는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남기 위한 차선책으로 저수가 경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경영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수가 보편화 시대의 의미와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좋은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오늘 이야기할 부분에서 조금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이고 이제 논란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수가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로 보편화됐다고 봅니다. 아마 원장님도 이제 수가 책정의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네. 수가 책정은 이제 우리가 보험 수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금과 청구 금액으로 명확히 구분돼서 전국 어디를 이제 환자분들이 방문하시는 거 상관없이 정해져 있지만, 이제 치과는 비급여 항목을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급여 항목의 자체의 가격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수가 책정, 그리고 환자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 또 이제 지역에서 개원하신 선생님들의 그 수가 차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수가 보편화가 되어 있다. 네. 보편화 의미는 뭐냐? 저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높게 받지 못해요. 네. 네. 그래서 누가 이제 저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 원장님 이 수가를 좀 높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네. 근데 그 이유가 수가를 높게 받는 거는 자유지만 수가를 높게 받았을 때의 문제점,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그 차별화 포인트를 환자에게 설명할 것인가, 또 그거를 어떻게 이해 동의를 할 것인가, 또 치과에 실질적으로 그 수익과 연관되는 치료 동의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결국은 이제 개원하고 있는 지역의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수가에 맞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게 받지 못한다.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이 이제 환자당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을 크게 얻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정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적절한 치료 수가와 또 저수가를 극복하는 치과 경영 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이제 화면에 이걸 띄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가 부분에서 치과 의사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받아들일 만한 수가 책정을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치과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팩트가 낮은 가격이 짧은 유행이 아니고 네.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들어왔죠. 아마 원장님도 뭐 인터넷에 많은 물건을 주문해 보셨으니까 이해하시겠지만은 네.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이게 2대 항공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외에도 원장님 기억나시는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있으시죠? 그렇죠.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최근에 뭐 있고요. 한두 개 이런 통폐합이 됐지만 화면에 띄워보면은 이렇게나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저수가를 이제 표방하는 항공사가 늘어나게 되면은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좀 쉽게 여행을 가고, 그렇죠. 네, 더 선택의 싼, 폭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축복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을 하면은 이제 가격이 낮아지니까. 저는 이게 모든 산업에게 똑같이 통용되는 원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인터넷에 어떤 물건을 주문했을 때 정해진 어떤 표준 가격이 있는데 여러 개 업체가 같은 물건을 경쟁적으로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가격이 내려가고 가령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을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의 의료는 좀 다른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시장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확대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또 점포들이 대형 매장과 직영 매장이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가격 카테고리가 있고요. 제품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픈 프라이스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소비자들은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또 지금 상황이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걸 의료 시장에 그대로 대입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환자들인 아까 제가 말한 대로 5분 거리에 몇 개의 치과, 조금만 발품을 걸으면 여러 개 치과가 있어서 그 치과들이 이제 방문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저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격 비교를 좀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차이가 나타난 걸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은 동일한 제품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환자들이 더 싸게 살수록 이득이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의료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건과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동일한 의료라는 말은 혹시 동일한 물건처럼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어떤 동일한 의료 품목이라는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맞습니다. 의사나 원장님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게 달라지겠죠. 치료의 질이요.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요. 동일한 의사가 동일한 진료를 동일한 치과에서 똑같은 진료를 매번 하기도 힘들지만 건너편에 있는 치과의 의사와 현재 나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치과의 술식과 내가 똑같을 수가 없죠. 네. 만약에 이제 똑같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똑같은 보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술식의 차이라든가 치료의 결과, 예후 이런 부분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물건을 선택했을 때는 동일한 제품이라면 오픈 프라이스를 체험하고 인터넷 최저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의료 행위는 그 원장님의 오리지널리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한 어떤 술식을 환자들이 상상을 하더라도 결국 의사마다 다른 어떤 술식, 결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겪기 때문에 의료 시장과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치과에서 극복해야 될 부분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병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명히 의료 서비스하고 일반 제품은 분명한 차이에 대한 팩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 가격이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소는 부정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래서 인정해야 될 점은 이제 치료비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는 점이죠. 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계에서 이제 계속 고착화가 되게 되면은 가격만이 가장 중요한 차별의 요소라고 생각해서 이제 너도나도 당연히 가격 경쟁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병원 선택하는데 가격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정한 치과 습관은 어떻게 책정을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 치과 수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급여 부분은 역시 이제 정해진 수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대담에서 제가 뭐 어떤 부분의 치료를 이렇게 받는 게 가장 환자에게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한 책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원장님 아마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가격 적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격 적정감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좀 제가 좀 재밌게 써봤는데요. 네. 이 네 가지가 바로 가격 적정감입니다. 네. 한번 위부터 보시면은요. 아마 원장님께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요. 너무 싸서 과연 이게 품질이 정말 괜찮을까? 좀 수상해 보이는 가격이 있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하단처럼 너무 비싸가지고 사고는 싶은데 아예 그냥 내가 구입하는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 싶은 품목이 있죠. 네. 그러면은 가격 적정감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너무 싸고 수상한 그리고 너무 비싸서 구매 리스트 구매 욕구가 사라지는 부분은 적정한 가격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가격 적정감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이제 내가 살려고 했는데 마침 가격이 싸게 나왔거나 조금 부담은 되지만은 가치를 느끼거나 네. 그 부분이 이제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가격 적정감이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이제 우리가 개원 지역에서 받아들일 만한 치료 수가를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가격 적정감에 해당되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원을 준비 중이거나 개원을 이제 막 시작하는 원장님에게 수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역 치과 의사에 가입을 하고 이제 지역에 있는 뭐 치과 선생님들을 찾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정 수가를 알려준다가 제가 개원했을 때 뭐 20년 전에는 일반적인 룰이었어요. 네. 실제로 그게 잘 지켜졌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볼 때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적정 수가를 원장님께서 개원 지역에서 찾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왜냐? 말 그대로 내가 개원하고자 있는 지역 주변에 뭐 덤핑 치과 소위 말한 그다음에 저수가 치과가 오픈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원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치료 수가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환자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그리고 길들여져 있는 수가가 가장 중요한 수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적정감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원장에서 오픈하는데 나만 너무 비쌌을 때는 아까 적정 가격에서 구매 의욕이 사라지는 거고 네. 또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환자가 오기가 힘들 거라는 것 때문에 낮은 가격을 하다 보면 채선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원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적정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오픈을 해서 어느 정도 환자들이 이탈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 네. 그리고 이제 그 가격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픈하는 지역에 지나치게 운이 나쁘게 저수가 환경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 조금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개원지역으로서는 적절치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개원지역은 100% 낮은 수가만 있지 않고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가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적정 수가라는 측면에서 개원지역에서 받아들인 수가의 레인지가 있고요. 그 레인지에서 이제 평판을 올려가면서 가치를 올리면서
살짝 부담되더라도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네. 이제 막 개원을 출발하는 새내기 선생님들이나 평판이 낮은 치과는 너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서 출발하지 않고 네. 환자를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감을 줄 수 있는 가격에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인지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수가 세팅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이니까 아마 이제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네. 원장님도 보실 때 그 적정감이라는 게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죠? 네. 네네네.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네네. 네, 이해가 잘 되네요. 자,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그럼 가격 적정감이라는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억셉터블하는 가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나치게 높지 않고 이제 환자에게 설명할 때 이해 납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극복에 대한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장님이 오픈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평판이 아직 미흡하거나 아직 좀 세팅이 안 된 치과는 가격 적정감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이 이 치과는 너무 비싸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안 오게 되겠죠. 네. 하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격 적정감과 무관하게 더 중요한 요소가 생깁니다. 그게 제가 위에 1번에 매력이라고 썼는데요.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치과를 오랫동안 환자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이제 싸다는 이유만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부정할 수 없는데요. 결국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치과들은 2번을 극복하는 1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치과 운영의 핵심은 우리들이 이제 제공하는 상품이라는 건 진료고요. 네. 이제 우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뭐 직원의 응대, 의사소통, 원장님의 손기술, 환자들에 대한 매너, 그다음에 전반적인 또 치과 시스템, 뭐 예약부터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후 관리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매력이 없으면 아무리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찾아오겠지만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주변의 추천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어떤 리피트, 반복이 일어나는 매력은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2번은 초기 세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원장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만 1번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롱텀으로 봤을 때는 치과의 장기적인 성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팩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이거를 이제 환자에게 어떤 점을 차별화하고 어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역시 핵심은 개원 지역의 덴탈 IQ에 맞는 개원 운영을 먼저 전략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원장님이 오픈하시는 덴탈 IQ가 이렇게 높은데 네. 개원 지역에서 그거를 만약에 따라주지 못했을 때는 매칭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칭에 대한 부분은 개원 지역을 이미 선택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원을 준비 중인 원장님도 어느 정도의 컨셉과 개원 지역의 덴탈 IQ를 조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력을 주는 측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원장님이 어떻게 치과를 운영할 것인가. 아마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조금 2부에서 이야기될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 가격적인 측면은 이제 당장의 측면이기 때문에 적정감이라는 것들을 조금 떠올리면서 수가 책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책정하지 하고 너무 이렇게 뜬구름처럼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개원 지역의 덴탈 IQ가 이 정도인데 덴탈 IQ라고 하는 거는 그 개원 지역의 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적정감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 수가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가면서 세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력을 계속 키워 나가면서 내가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포인트를 적절하게 찾는 게 이제 개원의 어느 정도의 좀 안정적인 부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